이비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꼭 소원 성취하세요. 여러분들 1년 계획만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게 아마 N수생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N수생을 위한 합격 설명에 좀 거창하게 나갈 텐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 필요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요.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초수생을 위한 버전은 한 달 전에 제가 녹화를 했고요. 많은 부분에서 뭐 다르진 않겠죠. 그죠? 근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단은 시험을 한 번 이상 응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실패를 경험하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도 조금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짐작하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죠? 너희는 왜 장수생이 되는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분을 거슬리기 싫어서요. 제가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수험 기간이 길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요약을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요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일단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죠. 최소한. 그러면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요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친구야 이번에 그럼 네가 4번째 응시하게 되는 거 사수생인가? 사수생이 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 자기 이거래요. 왜 그랬대? 첫 해는 그냥 구경 갔다 이거야. 근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횟수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쳐야 됩니다. 자꾸 그거를 횟수에다 안 넣고 싶죠? 내가 딱 열심히 노력해서 응시한 횟수만 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느슨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또 늦게 시작을 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혹시라도 운이 없었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날로 마음 고쳐먹고 더 노력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또 내가 일단 작년에 좀 했으니까 어영부영 늦게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그렇게 느슨하게 시작하잖아. 점점 뒤로 갈수록 요구되는 노력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시작 자체 처음부터 느슨한 밤 버리고요. 굉장히 좀 타이트한 마음. 나 올해 정말 공부하다 죽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셔야지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수험 기간을 줄여주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이 이유 맞죠?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원인인 동시에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도 되고 결과.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자꾸 합격을 못 하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다음 시험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요 말이요. 좋은 쪽으로 절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뭐 항상 졌으니까 나는 불합격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지는 것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당연히 또 수험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카톡 퀴즈 같은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소한 성공이라도 자꾸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어서. 공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는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사람들이 자꾸 최선을, 이기는 재미를 알게 되면서 더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됐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요.
노력이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노력이요, 꾸준한 노력이 되지 못하고, 작게는 한두 달은 열심히 해봤는데 느슨해졌다가 또 한두 달 열심히 했다가 노력에 소위면서 뭐 퐁당퐁당이라 하잖아. 이렇게 되고, 어떤 한 해는 정말 독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런 것들 여러분 보면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해 운이 돼서 합격하면 좋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요, 그 다음에 노력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줄여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험 기간이 한 해 열심히 해서 그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느슨해지기 때문에요. 최소한 또 2년이 길어요. 보통 한 번 안 되면 2년씩 길어지더라고. 무슨 말인지 가장 열심히 했던 때에 안 됐을 때요. 그 다음에 붙어야 되는데요. 2년 뒤에 붙고 또 2년 늦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아마 이 경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어떤 수험생이 자기 얘기해도 좋다고 아니 꼭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이야기를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없냐 그랬더니 정말 다시 자기가 지금 초생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의 수험 기간 이야기를 얘기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어차피 뭐 이름은 밝히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 친구가 그래도 컷보다 12점 정도 더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볼 때 2차에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첫 해가 2019년도였어요. 이제 4학년 때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손 들어 보세요. 전부 다 이렇지, 그지?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느슨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인정해요. 이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공부를 그 4학년 때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일단 수업 쫓아가기에 급급했던 거야. 그래서 수험서 이제 개론서들도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소홀했던 거야. 그래서 조금 모자랐어요. 약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더 노력했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강의는 수강 안 하고 이거가 소홀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해도 조금 또 근소한 차이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였냐면 이 해는 유난히 제가 강의에서 적중을 많이 했대요. 그게 영향력이 커버린 시험이니까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던 것이 불합격의 한 요인이 분명히 됐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는 심기일전에서 다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요해 열심히 했던 거 제가 기억하고요. 이 친구. 그 다음에 요때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가장 좋은 점수걸 94점을 받았어요. 그럼 거의 수석권 아닙니까? 근데 이 해가 역대 가장 쉬웠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94점이 아무리 그래도 붙어야지. 근데 서울을 응시했는데 그때 서울 합격선이 92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잘 봐요. 어디서 합격을 했어야 했냐면, 여기에서 합격 못했던 거는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뭘 놓쳤냐면, 요거를 놓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정말 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리 운이 없더라도요, 2번 연속, 불운은 연속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94점을 받아보세요. 사실 이거 착시현상이거든. 문제가 쉬웠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다시 공부하려고 펴면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야. 94점을 받으니까 이해 가죠. 충분히 그 마음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 나도 여기서 그러니까 더 다그치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저 올해는 그냥 기간제 하면서 근데 사실 말이 쉽지 기간제 하면서 공부 시간 빼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보낸 거야. 사실 거의 공부 못 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1차 합격했잖아. 여기에서는 큰 점수 차이로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진짜 이제는 장수생이 돼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강의도 수강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야. 앞에서 붙을 수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번 정도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지 본인은 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 절실함,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된다라는 그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됐어요. 그쵸? 근소한 차이로. 그때 이제 상담을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른 길 알아보겠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의, 선택은 내가 존중을 하겠는데 저는 많은 학생들을 보잖아요. 과연 그만두고 간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완전히 단념을 하느냐,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시험은 최소한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여기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자신 있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이 보니 고민했을 거야. 그래서 며칠 뒤에 선생님이 정말 가도 다시 또 올 것 같대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거짓말에 당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죠?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는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진짜 작년에 정말 열심히 했어. 그리고 또 운도 따라준 것 같아. 사실 난 시험 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왜냐하면 요때는요, 2024학년도 기준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문제가 워낙 평이했기 때문에 컷보다 10점 맞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내가 봤을 때 이 친구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컷보다 10점 이상, 심지어는 컷보다 17점 더 맞은 사람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컷보다 12점 더 맞아서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수고했죠. 네. 그러나, 자, 여러분들, 이 친구만큼 지금 더 많이 한 상태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7번 만에 합격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전에 합격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전에 합격을 하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 친구 적어도 최소한 제가 볼 때 2번은 놓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소위 말해서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은 그거 느껴.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내가 꼭 주식 어떤 거 사면 내려가. 내가 팔면 올라가고.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통 머피의 법칙 웃자고 다시 하는 얘기지, 실제로 머피의 법칙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산 들고 나가면 비 안 오고 우산 안 들고 나가면 비 오는 거잖아. 근데 이 머피의 법칙을 깨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1년 내내 우산 들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머피의 법칙이 계속 생기냐면, 사람 있잖아요, 항상 간을 본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최선을 다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냐면 확률이 높을 것 같을 때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즉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만 여러분들 우산을 들고 나가서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다행히 이 언니는 그래도 여기서 얘기해버렸네. 그래도 해피엔딩 끝났지. 끝날 것 같죠. 근데 장담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딱 하나죠. 그죠? 조금이라도 느슨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느슨한 마음을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세요. 자, 강의 시간을요, 강의 수강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넣는데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거 그냥 하루 3끼 밥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다 휘발돼요. 그리고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개론서 봐주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3가지 다 하셔야지 여러분들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제가 한다 그래. 드디어 해피엔딩 예상입니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머피의 법칙 계속 되는 거는 비가 올 것 같은 날만 우산을 들고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비 정말 안 올 것 같은 햇볕 쨍쨍 그치 그런 날 있겠지. 그럼 솔직히 거의 우산 들고 나왔죠. 소용 없겠지만 친구들이 야 너는 오늘 진짜 비도 안 오는데 뭐하러 우산을 들고 왔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게 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 그래 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운도요, 결국 노력을 하면요, 결국은 왜 나한테는 운이 오지 않는가? 왜 나한테는 불운이 연속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돼요? 우산을 매일 갖고 다니면은 결국 운이 오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싫으면 나는 여러분들 그냥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 말, 요거는 제 당부의 말씀 꼭 지켜주실 거로 믿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사실 이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사실 다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하는 얘기거든요. 자,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 여기 다 있었죠. 이 얘기 저한테 드렸죠. 그죠? 네, 왜 웃어? 자, 창피해서? 근데 진짜 올해는 더 가고, 진짜 올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올해까지만, 그치? 내가 여러분들 아까 들어올 때 그래서 반갑다 그랬죠. 그죠? 반가우면서 마음이 아팠다고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 아쉽지만은 보내야 돼.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 내년에는 우리 반가워 이거 이제 종집을 찍자고요. 됐나? 네. 그러면은 자, 나머지 이제 수업 안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했기 때문에 얘들 좀 짧게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임용시험 가장 좋은 합격 전략은 그러니까 결국 앞에 얘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늦은함만 버리면요, 합격 가능성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비 안 오는 날도 우산 들고 나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그걸 저는 과잉 노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정 수준이 되면 합격증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경쟁률이 아무리 낮아도 최소 막 6대1, 7대1 어떤 지역에 따라서 10대1 넘어가는 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합격 전략 과잉 노력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과잉 노력이라는 건 이런 거야. 평상적인 노력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요, 느껴질 거야. 아, 저분은 사실 여러분 거의 입옷벌 되시는 분들 시험 보러 오시죠. 과연 실력이 없어서 합격을 못 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왜 이게 임용시험이 마약 같으냐면 어떤 애는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는 애도 있는 사람, 그런 경험을 가지잖아요. 근데 얘 시험을 하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봤는데 30점 차이로 떨어지고 그러면 단념할 거야. 근데 이놈이 꼭 시험 공부 안 하고 봤는데요, 한 2, 3점 차이밖에 안 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 그 반대로, 그러니까 공부를 1년 안 했다고 해서 점수가 막 10점, 20점씩 떨어지진 않아. 조금은 떨어지겠지, 2, 3점. 근데 거꾸로 공부를 1년 더 했다고 해도요, 10점, 20점 올라가는 거 쉽지 않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잉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해서 7대1이라 그러면 자, 과잉 노력이 어느 기준인지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냥 아주 속편하게 나는 남들보다 7배 노력하겠다 이 자세로 하시면 저는 그거는 과잉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의 클래스가 바뀌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였지 사실. 올해도 여러분 아마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과잉 노력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알죠? 여기 있는 사람은. 컷보다 10점 더 맞죠? 과잉 노력 하시면요, 자, 올해 같은 시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컷보다 10점 더 맞게 됩니다. 1, 2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격선 근처 점수로 맞기, 1차 통과하기 원하지 않죠? 컷보다 1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탁드리는 거 이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부 클래스라는 게 쉽사리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에서 최소한 클래스가 바뀌었다라고 느끼려면 한 10점 이상은 올라가야지 그게 클래스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강의 수강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개론서 정독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교재를 드리고 제 교재가 어느 정도 구조화된 상태에서 드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저는 서브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자 이렇게 내가 요구를 하잖아. 벌써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요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 들을래요? 올해는 좀 그냥 느슨하게 해봐. 점점 조금씩 올라갈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독하게 얘기를 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 원하시죠? 그렇게 하셔야지 저도 나중에 여러분한테 원망 듣지 않는단 말이야. 알았어요? 네, 그래. 그러면은 전에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어. 보면 지금 제가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마치 요거는 100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200만 원에 사라라고 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 안 그래? 근데 요때 이렇게 사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해서도 못 사게 되는 거야. 수험기간 점점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사는 게 빠른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과잉 노력이라 했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모래주머니 요가라고 하지 않나? 시합날은 모래주머니 들고 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항상 과잉 노력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시합에 대회에 나가서 누굴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 자기 체급의 선수, 내가 무슨 패더급이면 패더급의 선수하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헤비급이나 아니면 뭐라 그러지? 미들급 이 선수들하고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제 이거는 경찰 시험 보는 사진이라 그러더라고. 정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강의 소개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제 강의 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 얘기를 별로 안 듣는데 그래도 가끔 그래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얘기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강의가 아무리 어려워봤자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네, 답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리가요. 네, 제가 그리고 저 어렵게 설명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공부 어리광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처음에 느슨하기 시작한 사람 대체로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제가 실은 어렵게 강의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이었죠. 이 선수 네이마르라는 선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관련된 얘기인데 물론 거기에는 이게 맞는 말인데 공부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클래스 바꿔야 되죠. 계속 꺾여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꺾이는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스키마가 자꾸 개선돼야 돼요. 근데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공부 어리광이 됐다 이거야. 그럼 합격이 점점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꺾이는 마음. 그래서 절대 어렵게 여러분들 모른다고 제가 타박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좀 힘들 거다라는 거지. 그치? 안 그럴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구조화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구조화는 실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그 다음에 개론서 읽고 나서 꼭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어떤 구조화가 꼭 옳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항상 구조화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조화 자체가 뭐냐면 공부를 정돈시키는 과정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구조화를 통해서 뭐가 양상되냐면 아마 많이 들어본 말일 거야. 메타인지가 양상돼요. 근데 이 메타인지 능력은 특히 지필 시험 있잖아. 이런 시험에는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제가 강의할 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할 내용을요, 제가 위계를 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전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숲과 나무를 구분해서 항상 숲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우리가 기출문제 열심히 푸는 학생이 있어.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습량이 늘어났을지언정
구조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요학습 내용하고 구조화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도대체 그럼 구조화는 뭐냐면 공부에다가요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의 위기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했죠, 공부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는 결국 여러 공부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준 거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제가 만들어준 것을 참고하셔도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지, 그치?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학습량만 많게 되면, 우리가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이걸 먼저,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공부도 보면 요거를 많이 생각 못하고 그냥 학습량만 무턱대고 늘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든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아무리 많아도요 철근이 없으면 이 건물 다시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제가 교재 샘플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형 파트인데 봐요. 저는 어떤 거를 가장 신경 쓰냐면 요 알맹이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나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보다 이거를 고민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교재를 다시 만들 때도 꽤 많거든. 뭐가 이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 1번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괄호 1번을 부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사실 이제 이렇게 매겼지만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얘가 만약에 제1절이라 그러면 요걸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부러 항상 교재 보면 번호가 안 매겨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요 1번은 큰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1번은 요건 다시 어떻게 또 나뉘는 거야?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나중에. 알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메타인지 능력은 고민 안 해도 저절로 향상돼.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학습 체질이 바뀌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조화는 제가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제가 샘플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단원 시작할 때마다. 근데 이거보다 사실 이거 그렇게 크게 고민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요거 나는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거 좀 달리 해 볼래? 환영입니다. 여러분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나 샘플로. 알겠지? 그래서 그냥 학습 내용에만 몰두하게 되면 결국은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 제 노트북을 가끔 보여드리거든. 그러니까 저도 바쁠 때 노트북 그냥 바탕화면에 막 저장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거 정리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돼요? 폴더들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폴더를 다시 작은 폴더들로 만들고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는 습관. 근데 공부도 여러분들 애초에 입력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듣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오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극단적 교수 현상, 그치? 형식적 고착. 그치? 어차피 뭐 교과교육론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요, 제가 장치를 만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쑥과 나무, 껍데기하고 알맹이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구조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공부에 있어서 이제 맥락을, 이 옷하고 지금 비슷해졌네? 내가 오늘 몰랐는데, 그래서 아파서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 지금 음식물 묻은 거 잔뜩 해서 중간에 갈아입고 올 수가 없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 작년 아니라 올해였구나.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분하고 안에서 지금 들어온 뜨구나. 그래서 가급적 시각적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려요. 그러면은 확실히 형식 고착이 되지 않는 쪽에, 그러니까 맥락을 어떤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항상 비유적 장치라든가 시각적 자료들을 활용해서 맥락을 부여드리니까 아마 형식 고착은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진들. 그래서 야 미안해, 왠지 나 여기 갔다 왔다 잘한 것 같지만은 요걸 보셔야 돼. 얘 보지 마. 그래서 여기가 남미의 이제 피츠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누나탁이라 하거든요. 근데 누나탁을 그냥 용어만 얘기하면 그게 말 그대로 형식 고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빙기 때는 여기까지가 빙하로 덮여 있던 거지. 그래서 그 빙하를 뚫고 나온 봉우리. 사실 뭐야? 남미의 북한산이지 뭐.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 요것 자체는 뭐냐면 저것 자체는 누나탁인 동시에 저런 것들도 보르나르트 인셀베르크라고도 해요. 알겠어요? 다른 게 아니야 사실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잘 못한다고. 누나
이거 내가, 야, 이거 인젤베르크 얘기를 하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저 트럼프 누나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보는 관점에 따라 용어가 다를 수 있는 거지, 그지? 네, 그래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런던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진행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시각적, 인문지이든 자연지이든 시각적 자료를 많이 제공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사실 많이 가르쳐요. 인정할게.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강의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완벽한 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답은 뭡니까? 불가능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제가 꼼꼼하다는 소리를 듣는 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좋은 쪽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제가 아까 어떻게 비유를 들었지? 그냥 새끼 밥 먹는 거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는 최소한이고요.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애는 제 강의빨이 그렇게 표현할게. 사실 강의빨이 영향을 좀 크게 미친 애들도 있어. 그런 애는 우리지 뭐 어떻게. 또 그걸 또 자랑하더라고 동네방. 올해는 나 박대웅 강의밖에 안 봤는데 나 붙었어. 있기는. 그런데요, 그것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다가 시험이 그거에 맞지 않아 버리면 내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거란 말이야. 알았나요?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물론 저는 제 나름은 최대한 적중을 많이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더란 말이야. 나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알겠어? 나 무속인 아니다. 나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알겠지? 우리 국가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알았어.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그래도 제가 보험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좀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들 보험 어떤 걸 그렇잖아. 사람이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서 실수 안 했다는 사람 봤어요? 그렇죠. 다 실수 나거든. 근데 나는 그런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이거. 아니, 많이 찍어야지 사실 좋은 거죠. 그죠? 안 그래?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 어떻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지만 1년 내내 난 이거 맞아야지 그런 생각으로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배우는 과정 자체가 나는 여러분들 좀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 없네, 그죠? 물론 시험이 어려우면 8점으로도 붙겠죠, 그죠? 근데 시험이 또 평이하게 나오면 8점 갖고 못 붙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100점 아무리 문제가 쉬웠어도요, 전공 80점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만점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해도 100점을 못 맞는데 애초에 목표 자체를 80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 당연히 저도 100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치? 네, 그래서 아래. 실제 올해도 있었죠. 올해 합격선 80 넘는데 꽤 나왔죠. 그죠? 한 4-5군데 나왔잖아. 자, 그것도 1차 기준이잖아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문지리부터 제가 진행하거든요. 자, 저는 사실 자연지를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쪽에 좀 더 내가 좋아해요. 그건 솔직히 고백할게.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아파요? 안 가도 되는 그지 같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좀 힘든 나라들, 오지, 드론 들고 막 오지 답사하고 막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나, 인문지리를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인문지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밥으로 비유하면 밥을 끓인다고 우리 바로 먹지 못하죠. 그래서 좀 뜸이 드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인문지리 강의를 좀 먼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인문지리는 이거죠. 전체를 통달해. 그러니까 진도가 인구지리 배웠다, 뭐 도시지리 배웠다 해서 바로 10점씩 맞는 게 아니고 인구, 도시, 경제, 문화지리 다 해야 비로소 점수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러니까 지정학이나 기하학은 따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걔는 그것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인문지리는 전 영역이 학습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인문지리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바로 공부에 뜸이 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연지리 내용을 잘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잖아.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누나타기니 뭐 인젤바르크니 보르나 다 안 배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면 이게 꽂혀.
그 용어들이. 그런데 실제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인문지리 쪽이 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수업하다 보면 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원래 이공계 출신이거든. 이걸 아무래도 더 좋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인문지리를 잘해서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인문지리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게 도움이 되니까. 네, 이거 왜 나왔어? 그러니까 저 드론으로 이런 걸 또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찍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들 때 제가 단톡방 초대할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영상들 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진. 아까 내가 여기 분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거 아이슬란드에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중화선이죠, 그죠? 네, 그래요. 여기가 이런 거를 뭐라 부르는 거야? 알봉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수업 시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죠? 예쁘죠? 내가 이거 밥 먹고 나 이거 사진전 내려고 찍은 건데.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좀 난 이게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거든? 예, 근데 여러분 아닌 것 같더라고. 고생스럽게 찍어온 건데. 예, 근데 요거는 우리, 전라남도의, 그치, 영상관 축산부라고 하지, 그치? 네, 그래. 이런 거는 또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올려주면 얼른 내려받아가지고 나중에 애들 가르치려고. 그치?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이거잖아, 그치? 앞에 게 이런 게 더 생소한 거지, 원래는. 안 그래요? 이런 게 희소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만 좋아해.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 아는 거 자기가 알지 못하면 별로 관심 안 들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자, 됐어.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인문지리하고 지구는 사실 더 영향력이 더 큽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요하죠. 예, 근데 문제는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야. 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올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있잖아,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고 쓰는 거야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 근데 올해 시험에 굉장히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기출문제가 따로 있는데 그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출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출문제가 일단 전부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본이 튼튼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제가 교재는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나는 지난주에 만든 자료가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또 고치게 되거든. 그래서 제가 매년 조금씩은 발전해요. 그래서 뭐라도 바뀌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 매주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그 평이 제일 좋았어요. 어떤 학생이 저하고 1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시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어느 정도 여러분보다 제가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식 가지고 매년 울거먹고 나 그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발전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귀찮은 부분은 있어요. 그 제가 인정하는데 여러분한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한꺼번에 만든 것보다 이 훨씬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됐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거야. 카톡 퀴즈 올해도 할 건데, 카톡 퀴즈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사소한 성공의 습관을 자꾸 만들어 드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 복습의 기회를 드려요. 카톡 퀴즈에서 몇 개 적중했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꾸 공부 습관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어느 정도 합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 전화번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카톡을 최소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카톡방에 그 초대를 할게요. 그래서 카톡 퀴즈 영양제인데 때로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비타민 많이 먹던데요. 그쵸? 그리고 저도 보니까 비타민 선물 많이 하시더라고. 나 비타민 잘 안 먹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들 주신 비타민 안 먹고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네, 그냥 쌓여있는 이렇게 보면 나 아픈데 더 미안하잖아. 근데 올해는 진짜 나도 먹으려고 그래서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정작 비타민을 안 먹고 있으면 안 되지. 올해는 비타민도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학생은 초수생이었는데 사실 전국 수석을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얘기 중에서 공부는 이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 미루지 마.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몰아서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르는 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1달 이상을 해야 되죠. 장기 레이스죠. 그러면 공부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지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밥 먹는 거라 생각하고요. 즐거워하셔야지. 그래서 공부 시간이 좀 기다려져요. 우리가 밥 시간 기다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세를 하시면은 합격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 전화번호 빨리 메모. 너네는 다 있잖아, 그렇죠? 메모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카톡퀴즈 올해는 그렇게 시작할 거. 이 설날이 1월 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다음 날 정도부터 시작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전에는 저한테 연락을 또 이렇게 설날 다음 날 시작한다니까 설날쯤에 또 보낸다고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알았어요? 네, 그래요. 지금 이미 와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다 한 거네. 근데 또 나오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 자, 아까 했지. 그냥 우리가 의무감으로 공부를 하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요, 과정도 즐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 자체가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꾸준한 노력이야. 그래서 퐁당퐁당하는 그런, 한 달은 열심히 하고 한 달은 그렇지 않고, 올해는 열심히 했는데 내년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죠. 물론 내년은 없어.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한다는 생각, 물론 얼굴 못 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데 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혼자 공부한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제가 공부 점검 좀 자주 해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보통 전반부 1학기 때 제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아마 카톡 퀴즈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나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점검해서 뭐 멘트들도 가끔 해드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요거 한자 읽을 수 있어요? 줄탁 동시 뜻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계란이지, 그지? 네,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쪼으시는데 그래 알아서 해라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바깥에서 근데 나만 쪼면 안 되죠. 같이 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합격설 미안 사람들 다 이거부터 하죠. 지친다. 나 사실 이거 생략하고 싶은데 다 알잖아. 괜히 이거 홍보하는 느낌 들어서 저는 그래서 6월달까지가 기본 이론 강좌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3월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인문지리가 끝나면 인문지리 기출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자연지리가 끝나면 자연지리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요거 하나만 딱 소개할게요. 그래서 제가 왜 머리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드는데 배기량이 작은 차하고 큰 차의 차이점이 뭐냐면 평상시에 그냥 다니는 데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언덕길 올라갈 때 배기량 큰 차도 쉽게 올라가죠, 그죠? 그 공부도 그래요. 이게 머리 내용량이 커지면은요 더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뇌 키우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지식만 막 몰입 집어넣잖아요. 그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하면 머리가 커질 수 있게 할까 요 고민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런 느낌을 받을 거야. 물론 실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머리가 커지는 강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12월 30일이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1월 1일 시작하는 거는 좀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올해 진행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소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지만 근데 제가 기본 이론만 하진 않아요.
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고급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다뤄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문제를 하실 때는 2번 푸는 효과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또 풀만한 문제를 제가 또 만들어서 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 중에서도요, 얘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요거 하나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한테 제가 맡길게요. 그래서 뭐 강의 소개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로 얘기 안 해도 되는 게 기본 이론 강의 충실하게 따라온 학생들 알아서, 왜냐하면 열심히 하잖아. 뭐를?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를 열심히 해놓으면 해놓은 게 아까워서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하루를 열심히 살아본 사람은 일주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는 되는 버리고,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잖아요. 한 달, 그게 아까워서 또 한 달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앞부분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처음 시작이 느슨하잖아. 그러면 쉽지 않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는 결국은 계속 똑같은 얘기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했다는 거. 시작을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게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정말 마지막 계기를 바라면서 그럼 요것으로 제 안내 맞춰도 되겠죠?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빨리 가서 독감 제가 빨리 낫고요. 3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